예,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하겠습니다. 이항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마감 후에 시간외에서 지금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페덱스인데요. 긍정적인 실적 모멘텀을 증명하면서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16%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탄탄했네요. 근데 실적도 아주 좋았고 또 하나 이제 자사주를 발표했잖아요. 근데 자사주 상당히 또 많이 발표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미국 주식을 보시면서 딱 하나 정말 관심 갖고 보셔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대한민국도 밸류 프로그램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바뀌었죠. 이게 수십 년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결국 자사주 매입이 최근 들어서 약간씩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영진과 특히 이제 오너 그룹 간의 시각이 많이 차이 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은 바로 자사주 소각을 의미하는 거고 주식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재 가치를 올리는데요. S&P 500 기준으로 올해요.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에서 주식 수가 줄어드는 양이 한 3.1% 정도가 주식이 사라질 겁니다. 그만큼 최대 규모로 지금 지난주 최근 한 4주만 하더라도 사상 최대 규모로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부에서는 이걸 돈 갖고 돈으로 지금 힘으로 올린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가끔 언론이 있거든요. 그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국에서의 자사주 매입은 주주의 가치를 주식수를 줄어들면서 개인당 한 주당 가치를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미국 주식 투자하는데 또 하나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그런 매력 덩어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호실적도 그렇지만 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주주 친화 정책이 주가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페덱스는 지금 시간외에서 15% 급등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장 마감 이후에 시간외 급등 종목이 많습니다. 속보도 전해드릴게요.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미국 전기차의 스타트업 리비안에 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리비안의 주가가 지금 시간외에서 40% 폭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리비안 업체를 좀 필두로 다시 좀 반등 나타낼지 궁금한데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리비안이 여태까지 상당히 작년 말만 하도 기대가 많았었거든요. $20 넘었다가 올해 들어서 $5 수준까지 확 떨어졌었거든요. 그만큼 경쟁이 심해지고 그러는데 미국은 또 하나의 이제 자사주 매입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미국 기업의 또 하나의 역사는 인수합병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좋고 합할 만한 기업들은 계속 투자자들이 나오는 거죠. 리비안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포드도 들어갔었고 아마존도 들어갔지만 이번에 이제 폭스바겐이 또 참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좋아질지까지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모르겠으나 그만큼 미국 기업은 정말 될 만한 기업이니까 이제 지분도 투자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계속해서 재료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미국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 그러니까 50억 달러 가량인데요. 리비안에 즉시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향후 4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자, 급등이 이제 40%나 나오기 때문에 자, 미증시의 이런 변동성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항영의 인사이트 열어보겠습니다. ETF 투자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주제가 열렸습니다. 자, 미국은 워낙에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 ETF로 조금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오늘 어떤 거 소개해 주실까요? 네, 국내 상장된 것뿐만 아니라요. 국내 상장된 것도 ETF도 많고, 국내 상장된 해외 관련 ETF도 많고, 미국에서도 ETF 워낙 많은데요. ETF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2000년대 초반만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투자가들이 ETF 갖고 돈이 되겠냐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펀드란 것이 있었는데 한때 인기를 끌다가 상당히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에서요. ETF를 주로 활용해서 투자할 때 활용하는 사람들이 한 70% 정도 되는 것이 ETF를 활용하고 있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한 42% 정도 되는 투자가들은 ETF만으로만 투자합니다. 그만큼 ETF 시장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커지고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한국 증시에서도 그런 것들이 점차 관심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내에서도요. 제가 이 머니투데이 신문에 나온 기사를 한번 갖고 온 건데요. 네. 국내 ETF 순자산이 150조 돌파하면서요. 최근 들어서 연평균 50%의 폭풍 성장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 연금 계좌라든가 퇴직 연금 계좌
IS 계좌를 통해서 개인들의 참여도 많이 늘어난 것도 분명히 사실이 되겠는데요. 150조가 넘어선 것이 처음이 되겠고요. 금년 들어서만도 30조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된 것만 하더라도요. 종목수가 작년에 812개에서요. 현재는 870여 개가 넘었으면서 올해 들어서도 한 70여 개가 늘어났고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지금 늘어나는 것에서 절대 다수가 어디서 늘어나느냐. 지금 거의 대부분이 미국 관련된 ETF 상품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많이 보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 여러분 타고 다니는 지하철에서도 보면 광고가 엄청 나올 겁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자산을 늘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요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관련된 ETF에서는 큰 돈을 번 적이 없는데 미국 관련된 ETF에서는 돈을 버는 것을 주위에서 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도 이런 연금계좌 있는데 이런 걸 해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도 자주 ETF를 말씀드리고 혹시 기회가 있으면 한국에 관련된 것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ETF에 대한 관심 진짜 많이 필요하겠고요.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뭐 연금계좌라든가 퇴직연금계좌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잘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조금 여기서 스타트를 해보시면 네. S&P 500을 아주 기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상장된 미국 관련 S&P 500이나 어떤 네. 나스닥 100을 갖고 한 ETF가 얼추 한 20-30개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류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잘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미국은 워낙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생긴 것은 1990년대 중반에 생겨갖고 지금 폭발적으로 시장이 커져 있다는 건 많이 아실 텐데요. 특히 오늘 주목하셔야 할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보여드린 것은 S&P 500을 꾸준히 이기고 있는 ETF 그리고 특히 올해도 이기는 ETF는 한 4개를 제가 콕 집어서 설명드릴 텐데요. 최근 5년 동안에요. S&P 500가 연으로 보면 매년 이겼고요. 금년 들어서도 지금 상반기까지 또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관심 있는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S&P 우리가 500만 주로 말씀드렸는데요. S&P 1,500개를 또 주식 투자하는 SPTM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당연히 상당히 내는 것은 S&P 500이 다 좋은 것들인데요. 이것이 지금 시장을 꾸준히 이기고 있고 올해도 S&P 500 이기고 있는 대표적인 ETF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골드만삭스에서 하는 액티브 베타 미국 라지 미국 대형주 ETF인데요. 이건 여기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엔비디아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것 알파벳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을 포함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AIRR이라는 겁니다. 이건 저는 오늘 처음 소개해드리는데요. 미국의 산업의 부흥을 이끈다. 그래서 르네상스란 ETF가 되겠고요. 이것도 역시 거기에 포함됐습니다. 네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간혹 소개해드렸던 건데요. 주식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주가가 그냥 기술적으로 올라가는 걸 쫓아가는 모멘텀 ETF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모멘텀을 중시하는 것도 있겠고요. 성장을 중시하는 그로스 관련된 ETF도 있고 그럼 국내도 다른 거 있습니다. 아니면 가치를 중시하는 펀드나 ETF는 뭐 대한민국에서 워낙 많이들 유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퀄리티 ETF입니다. 그러니까 S&P 500 중에서 퀄리티를 중시하는 것들이 되겠는데요. 퀄리티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퀄리티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주가가 많이 올랐다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자금의 효율성을 줬느냐는 것을 1순위를 삼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 얼마만큼 나고 있고 부채 비율이 얼마나 많고 유동성이 얼마나 좋은지 등등을 갖고 만드는 것을 퀄리티 지표라고 경영에서 쓰는 관전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걸 갖고 주로 하는 것이 퀄리티 ETF가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바로 SPHQ ETF가 네. 최근 5년 동안에 S&P 500을 이겨왔고 금년 상반기에도 이기고 있는 ETF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ETF를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로 오늘 2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있는 사이트 중에서는 다양한 국내외 통계를 한 번에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코스콤이라고 하면 한국증권전사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유관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저 자신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바로 이 ETF 체크란 ETF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바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여기에는 국내외 관련된 ETF라든가 통계가 그리고 주요 이슈 뉴스까지도 상당히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아마 한국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ETF 체크
꼭 여러분들 관심 갖고 오늘이라도 몇 번 들어가 보시면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 사이트를 보면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릴 수 없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ETF.com입니다. ETF.com. 제가 오늘 보여드린 모든 자료, 검색, 그리고 주요 종목, 보유 종목들 다 여기서 뽑은 겁니다. 그래서 ETF.com이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ETF 체크, 한국 거, 외국 거, 미국 건 ETF.com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S&P를 꾸준히 이기는 ETF 주목 필요성이 커지는데요. 오늘 위원님 방송 여러 번 돌려볼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실시간 의견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ETF도 보통 S&P 500 그 기준을 삼잖아요. 기준으로 많이 삼잖아요. 근데 지금 5,000포인트인 S&P 500 지수가 15,000을 간다라는 예견이 있습니다. 오늘 헤드라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켓워치에서 짚은 소식이고요. 랠리 적중자의 예언입니다. 랠리 적중자 바로 톱니 전략가는 국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해 그 지수 마감을 4,750포인트 아주 정확하게 적중해서 좀 유명해진 전략가이기도 하죠. 자, 그럼 15,000포인트까지 이게 지금 입에 붙지도 않는 정도인데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수치가 이제 너무 크면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먼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5,400 언저리거든요. 5,500 근처까지 갔다가 약간 조금 아래로 와 있는데, 탐리라는 분을 잠깐 먼저 소개해드리면, JP모건의 수석 투자 전략가였고, 이제 창업을 해갖고 만든 게 펀드 스트레스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립 리서치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되겠는데요. 워낙 이제 이분의 특징은 비트코인도 얘기하고 그 투자 전략도 얘기하고 장기 전망도 하고 중기 전망 뭐 6개월, 3개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번 달 초에는 또 이번 달에 6월 달까지 5,500 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번에 거의 다 와 있는 건 맞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적중을 했어요. 뭐 완전히 뚫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근접해 있는 건 사실인데요. 또 재작년에는 또 엄청 또 욕을 먹었습니다. 지금 좀 떨어질 때도 계속 좋아지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작년에는 미국에서 대표적인 베스트 투자 전략으로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또 능력 있는 분들이 있죠. 다만 이분을 비판하는 분들은 한 4년 전부터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갖고 항상 비판하는 분들이 아마 채팅창에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이 있을 뿐인데요. 이분은 여하튼 작년에 맞췄고요. 지금은 상당히 불리스하게 계속 맞추고 있는 분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15,000포인트 언제 가냐면 멀지도 않았습니다. 203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한 5, 6년이면 가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말씀 들어보겠는데 연평균 앞으로 20%씩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20% 하면은요 더블 되는데 3년 반이면 더블 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3년만 두 번만 되면 이것도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불가능한 것 같은 수치지만 20% 계산하면 앞으로 한 5, 6년이 있으면 이거 갈 수 있는 그런 수치이긴 한데요. 왜 이렇게 가능하냐로 얘기하면 연평균 이익 증가율이 12에서 15%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12에서 15%인데 어떻게 연평균 20%냐 얘기하는 거가 또 반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PER 있죠. 밸류에이션이 연평균 5% 정도씩 더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올라갈 수 있냐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얘기를 또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강세 이렇게 지속되는 배경에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기업들이 진짜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제가 완전히 셧다운 됐죠. 실업률은 이제 급증했죠. 공급망이 완전히 마비됐었죠. 인플레이션도 엄청 급등했었죠. 그런 거를 다 겪고 오면서도 지금 지수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사상 최고 가격을 갖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오늘 여러분들이 다들 엔비디아만 보셔서 그렇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사상 최고가, 네. 알파벳 사상 최고가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좋은 기업들이 계속 힘을 길러 나와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거기다가요. AI가 들어가면서 기업의 효율성이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성장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또 높여줄 수 있다. 바로 그런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2, 3%씩 더 업을 하다 보면 이게 연평균 20% 주가 올라간다는 그런 논리적 배경을 갖고 있고요. 참고적으로요. 이분은 올해 15,200을 작년 말에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이분의 표현을 그대로 얘기하면 수준의 연말 목표 지수를 바뀐다고 합니다. 연말에 되면 지금 얼추 한 5,700 정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당초 이분이 생각했던 S&P 500의 주당 목표보다 지금 상당히 높여놓으면서 지금 270달러에서 285달러까지 지금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5달러 그러면 지금 월가 평균치보다 15% 정도 높기 때문에 충분히 또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술주의 비중이요. 지금 S&P 500 기준은 32%입니다. 그것도 불과 몇 년 전에 20%였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는데요. 네. 이게 앞으로 2030년 되면 40에서 50%까지 올라갈 수 더 있다는.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주가 밀고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기술 쪽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15,000원 포인트라는 얘기가 이런 배경을 갖고 나온 얘기다. 뭐 이분은 말을 그냥 듣다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예측은 예측일 뿐이라는 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2030년에 S&P가 15,0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강세론자의 전망, 그 근거를 살펴봤습니다. 특히 AI 비중이 더 올라간다. 그것이 지수를 이제 끌어올릴 것이다. 오늘 뭐 엔비디아가 시끌벅적했지만 말씀 주신 대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고가를 또 찍었다라는 것도 한번 이 시간에 확인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다음 헤드라인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NBC입니다. 하반기에 S&P 500 주식 할인. 자, 오늘 소개해볼 종목은요, S&P 지수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들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고, 근데 이들 종목 떨어지는 칼날이 될 수도 있는데 좀 매수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뭐 주가가 떨어졌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좀 저조했다라는 정도에서 종목을 좀 CNBC가 골랐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어떤 개념이냐면 하락은 어떤 개념이냐면 자기의 그동안의 밸류에이션보다 좀 낮다는 겁니다. 5년 평균 PR이 있는데요. 이 P보다 25% 이상 할인돼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동안에 이익이 줄어들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최근 3년 동안에도 연평균 5% 이익이 증가한 기업을 또 두 번째로 뽑았고요. 세 번째는 주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주가 떨어지지 않았고 다만 주가는 플러스 그 정도는 낮지만 엄청 아울러지는 않은 그런 주식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면서 이게 떨어지면 약간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덜 올랐다라는 정도. 그런데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다. 예전엔 PR을 20배 줬는데 지금 15밖에 안 된다. 그런 종목으로 뽑은 주식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표를 보시면 한 15개, 20 정도 되니까 여기 이 표를 한번 나중에라도 앞서 영상을 다시 돌려보신다니까 천천히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만한 걸 차트를 몇 개 보여드리면 첫 번째 쉐브론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오늘 시간에서 급등한 페덱스가 이미 어저께 뽑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페덱스가 들어가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약간 논란이 되는 거죠. 담배 회사입니다. 알트리아 그룹이 들어가고요. 여러분들 코치라는 백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코치를 갖고 있는 그 회사 이름이 테이퍼스트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있는 아울렛의 대부분이 이 회사 가는 겁니다.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에서는 아울렛에 여러분들 프리미엄 아울렛에 가는 게 이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이런 것들이 이 종목들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S&P 500에 조금 저조한데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페덱스가 들어가네요. 근데 페덱스 실적 아주 잘 나온 거 예상치를 상회한 부분도 바로 속보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자, 밸런스입니다. 엔비디아보다 더 안전한 주식 12개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근데 이렇게 말이 조금 자극적일 수 있어요. 엔비디아보다 더 안전하다고. 근데 이건 엔비디아가 올라갈 것이라는 가정하에 꼽힌 종목들이라면서요? 예, 뭐 안전하다는 것 자체가 뭐 더 올라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네. 엔비디아가 그런 게 절대 아니잖아요. 엔비디아가 상당히 엔비디아는 이제 등락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를 충분히 갖고 계신 분들이 엔비디아 더 사는 것보다는 다른 것도 좀 갖고 가는 게 낫지 않냐는 분산 투자 관점이죠. 오늘도 보시면 앞서 잠깐 걸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엔비디아는 모처럼 4일만 오늘 큰 폭의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엔비디아만 보고 계시는 것이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의 제가 봤을 땐 거의 70%입니다.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그날 아침에 기분 좋은 거고 떨어지면 버스나 지하철부터 우울하거든요. 그러게요. 사람들의 표정이. 그러니까 예. 그렇게 돼서는 주식 투자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그래서 다양성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하고 오늘 혹시 그 지금 차트가 알파벳 한번 준비돼서 잠깐이라 간단히 보여주시면 오늘 알파벳이 완전 급등했습니다. 오늘요.
그러면서 예. 사상자로 훅 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시라는 관점에서 이들도 오늘 마켓 밸런스에서 종목을 선택했는데요. 이걸 보면 종목 한 12개 정도 나오는데요. 바로 표부터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다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리스타 테크웍스, 코닝, ARM, 콜컴, 오라클, TSM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바로 그런 AI에 더불어서 AI 시대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으로 뽑히겠고요. ARM은 또 선호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상장한 지 1년도 채 안 됐지만 ARM, 그리고 오라클, 그리고 오늘도 다시 한번 사상 최고를 기록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편집하는 방송국에 있는 분 중에 어도비 안 쓰신 분이 거의 없거든요. 저희 방송 포함해서 어도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같이 갈 만한 주식으로 뽑혀 있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라는 것들이 밸런스의 주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에 국한된 시야를 좀 넓히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피곤함을 줄이는 방법, 이항영의 월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